B&B 건축의 김용훈 건축사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를 조금밖에 안 주셔가지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을 짓는다라는 건 상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시국이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요. 오늘 또 한 4일 연속 1000명 넘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집을 지으셨던 분들, 지금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집을 지으셨던 분들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집 짓고 나서 아쉬웠던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설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걸, 좀 더 많은 집중을 할 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만큼 설계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라는 거는 어쩌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계 이야기가 앞으로 집을 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작 전에 잠깐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숫자 3이 보이는데 3층이라는 뜻입니다.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계획하시는데 3층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죠. 네. 근데 사실 올해 초부터 3층 건축물은 건축법이 아주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6층 이상 22m인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3층 이상 높이 9m. 이 9m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층이라 하더라도 층고를 높이거나 아니면 다락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9m가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장재,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피부가 아니라 바깥에 붙이는 외투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일반 단열재를 쓸 수가 없고요. 불연재,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준불연재 이상의 등급을 가진 그런 재료만 이제 쓰게끔 돼 있어요. 상당한 규제죠.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불연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보통 이렇게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방법하고 건축법을 자꾸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방법은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이고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이고, 거의 대부분 다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층 이상이 붙이는 이 불연재,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가 건축법에서 다루는 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내화, 방화, 뭐 이런 불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불에 견디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요 구조부라는 거는 이제 사람 뼈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둥보 아니면은 내력벽, 바닥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화라는 거는 이제 주택에서는 그렇게 뭐 적용이 안 되는데, 방화구역 많이 들어보셨죠? 방화문 뭐 이렇게 방화 셔터 이런 건데, 이거는 하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방화라는 건요.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불연인데 연기죠. 연기가 나지 않는 거. 대표적인 불연재는 뭐 석재나 뭐 벽돌, 콘크리트, 뭐 아니면은 뭐 유리철 이런 것들을 이제 불연재라고 하는데, 철은 아시다시피 녹을 뿐이죠. 연기가 나지 않죠. 이런 걸 불연재라고 합니다. 근데 3층 이상 건축물에다가 이런 재료를 쓰라고 한다라면은 선택의 폭은 좀 제한적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준불연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원래 난연재예요. 난연이라는 거는 연기가 나기 힘든 뭐 이런 구조겠죠. 참고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연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난연재이면서 불연의 성능을 발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외장재에다가 이제 불연재를 쓴다라면은 이제 글라스 울이라든가 유리섬유 아니면은 미네랄 울, 이제 안면 이런 거 위주로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준불연재, 이거는 시험 성적을 통해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재료를 써야 되는데, 이 준불연재에는 이제 EPS 준불연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패널폼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9m가 넘는 건물을 이제 계획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 수반은 이제 불가피하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9m 이하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3, 2, 1 다음에 짜잔하면서 뭔가 나타날 겁니다. 2는 2층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2층이래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계획할 때 여기까지 8.9m를 계획을 했어요. 8.9m요. 9m를 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뒤에 쭈삣하게 뭔가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건 뭘까요? 루프탑을 가기 위한 계단이죠. 예,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m 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나무를 썼어요. 그렇죠. 보이는 바와 같이.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9m 넘는데도 썼을까요?
그 계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건축 면적이 있고 이제 바닥 면적이 있을 텐데 연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닥 면적인데 건축 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위에서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층수에도 들어가지 않죠. 참고로 도심의 1조권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 계단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9m 넘지만은 얘는 예외 조항에 의해 가지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무를 쓰게 됐는데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관련 법들이 계속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조그마한 여기 이렇게 옆구리에서 그런데 그 새로 신설되는 규정 중에 이제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층 이상 건축물에 모든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길이가 긴 경우에는 40m마다 이렇게 소방관 진입창을 둬야 되고요. 뭐 층마다 하나씩이니까요. 예, 이게 근데 인면 디자인상 상당한 제약을 두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왜냐하면은 이 소방관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면 도로, 주 도로에 면하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승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이런 이제 단층인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게 주향이 이제 거실이 이쪽 면에 면하고 있는데 어두워요, 집이요. 그렇죠. 이거는 왜 이렇게 어두웠는지 오늘 제 얘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야기로 이제 기결이 될 텐데요. 참고로 이제 이거는 제가 보통 주택을 디자인하다 보면은 조감도를 잘 찍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반조감인데요. 조감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세조자를 쓰죠. 새가 내려다볼 감자 해가지고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을 찍게 되는데 주택에서 왜 조감도를 잘 찍지 않느냐?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반쯤 열려가지고 시원스러운 모습을 풍경이 있어야지만 집이 좀 예쁘죠.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조감도를 잘 찍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쁘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 터치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지붕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가감하게 이제 조감도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지붕 디자인 주택에서는 지붕이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짜잔하면서 나타난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어디일까요? 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던데, 예, 금강휴게소 맞습니다. 금강휴게소 참 아름답죠. 네, 여기 가보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금강휴게소는 고속도로 공간 구조가요 일반 고속도로하고는 다릅니다. 공간 구조상 어떤 면이 좀 다를까요? 금강휴게소는요. 좁아요? 네, 그 말 비슷합니다. 자, 그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신 데가 주차장이라면은 앞에 테이크아웃 코너들이 있어요. 오뎅, 핫도그, 뭐 꼬치를 파는 데가 있고 식당이 있죠. 주방이 어디 있냐면 제일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부분 경관이 좋은 데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경관에 주방이 공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식사하면서 그런 풍경을 보질 못하잖아요. 경치가 좋은 데 배치를 하고 있는데도 식사하고 나와서 쉬었다 간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지저분한 물류 동선이나 서비스 동선을 그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주방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거죠. 공간을 그쪽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금강휴게소는요,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런 풍경. 그 올해 초에 제가 이제 밑에 지방 갔다 올라오는 길에 새벽인데도요, 여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추운데도요. 그러니까 금강휴게소는 뭐 참 이렇게 일부러라도 갈 만한 이런 공간이긴 한데요. 사실 이 금강휴게소 안에서 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식사를 하는 풍경이죠. 시원스럽죠, 앞이요. 그리고 2층 라운지나 레스토랑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은 더 드라마틱 하겠습니다. 그쵸? 가보신 분 있으시죠? 위에서 2층에서 내려다보면 참 기가 막히죠. 네? 최근에 한번 봤는데요. 네. 그 강에 물 한 개가 쫙 올라오고. 예, 그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게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주방은 어디에 배치하고 있냐 하면은 주방은 전면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좁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방이 저 자리를 가기 때문에 그 설계한 사람이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뒤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세 가지 관점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이렇게 사실 이 앞에 여기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저분한 물류 동선이나 서비스 동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금강휴게소 들어가면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리 건물 이렇게 시원스럽게 이렇게 투영된 모습이 아니라 딱딱한 메스 덩어리로 이렇게 딱 막고 있는 느낌이라서 좀 답답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서 근데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화장실마저도요 그 메인 뷰에다가요 등장시키는 이런 디자인,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 얘기를 좀 끌고 갈 텐데요. 지금 하고 있는 제 가장 최근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분은 그 아내분이 그 주택 디자인을 하는데 요구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현관이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화장실이 예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요 가감하게 집의 센터에다가 딱 배치를 합니다. 방위표를 보시면은 이게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쪽에 볕이 잘 들어오고 조망이 제일 좋은 자리에 화장실마저도 등장시키는 이런 디자인,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택 디자인 하다 보면 되게 획일화된 평면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 따먹기 하다가 갈 데 없으니까 나오는 이 화장실 북측에 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사실 그 화장실이 따뜻한 남쪽에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 생각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도 그렇습니다. 주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공간에서 보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평면에 너무 우리가 좀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하게 됩니다. 좋은 풍광 쪽에 좋은 볕이 들어오는 쪽에다가 이런 메인 뷰라든가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아주 이제 파격적인 디자인을 좀 제안을 하고 그 화장실 자리에다가 오히려 그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지나 귀걸이처럼 이렇게 메인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건강휴게소에서 무언가를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는 걸 보면은 그 영어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참 세분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저쪽에 바깥에 있는 게 그냥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보여지는 거를 그냥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보려고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look at me, look at that 이런 식으로. 이게 자동사에서 무슨 at이 붙고 이렇게 나는데 시와 룩은 다르다는 거예요. 본다라는 의미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한 공간을 어떤 응시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한참을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이걸 왓치라는 용어로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왓치 TV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세분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 그 장면도요. 근데 한자문화권이 우리도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견 있잖아요. 본다라는 게. 이게 두 눈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간인데 볼간은 봉황이 보는 눈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와치라는 개념하고 매치를 하고 있는데 볼견하고 볼시의 차이는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일반적인 견해, 개인적인 시각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견자하고 시자는 원래 이런 태동인데 시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서 건물을 보는 방법.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주변하고 어울리는 건축물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축이라든가 어떤 우리는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 어떤 그 컨텍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 문맥 같은 거, 건축 언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질서정연하게 건물을 배치합니다. 나만 틀어지면은 상당히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로축에다가요 건물을 좀 반듯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도로에서 봤을 때 삐딱하지 않게, 틀어지지 않게. 이게 시의 관점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을 덩어리를 어떻게 막고 아니면은 대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틀어진 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배치의 관점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계하는데 기본 코드는 아닌데요. 그 어떤 당위 같은 거 있잖아요. 꼭 그래야만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 시의 관점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설계 디자인을 할 때요. 이런 시의 관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떤 멋진 장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사고 이렇게 매입을 하고 할 때는 어떤 좋은 풍광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뷰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 따뜻한 향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장면들을 위해서 어떤 주요 실들을 그쪽으로 공간 배치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건강휴게소의 컨셉하고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거실보다는 다이닝을 이제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주택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다이닝이 그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공간 배치를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룩에 대한 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방면을 가기 위한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제 마당을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전원주택이나 일반 도시명 주택도 그렇고 그 아파트가 아니라 전원주택을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마당 있는 주택을 우리는 생각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어디 보더라도 마당이 잘 안 보여요.
건물을 짓고 난 짜투리로서의 마당은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메인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마당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방식하고도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마당은 외부에 쉽게 허락하지도 않죠. 그렇죠. 이 도로에서 쌓여가지고 안쪽에 있습니다. 포근하게 감싸져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게 우리 거실의 풍경을 연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마당이 이렇게 파자마 입은 채로 맨발로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실이 될 수 있는 이런 디자인. 결국 이게 메인으로서의 공간으로서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오늘 제 얘기가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C와 룩과 와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제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한 20년도 더 된 제 초기 스케치입니다. 예, 저도 나중에 지금 저 서울에 살고는 있지만 이제 언제 나이 들면 애들 다 키우고 나면은 전원주택 가야지 하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그렸던 스케치를 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지만 여기다 집을 지을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했다라는 자체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에 대한 관점입니다. 뭐냐면은 낙동강이 흐르고 집에서 들어오는 풍경이에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낙동강인데 여기에 그 은어가 막 살고 막 어렸을 때 그 나루토에서 놀던 이런 풍경들이 집은 그대로 담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이요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추억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큐비즘 같습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 어떤 물고기가 이렇게 날아갈 듯한 이런 느낌, 플라잉 피쉬처럼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이쪽은 그 보트 있잖아요. 나루토의 이런 느낌을 한 건물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약간 유희 같습니다. 가지고 노는 듯한. 건축은 조각과 같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때는 뭐 한 20년도 더 된 옛날 스케치였으니까 이때는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도에 건축사를 따고 그 가난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현상설계라는 이렇게 강궁서 이런 쪽에다가 문을 두들기는데요. 여기는 이제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입니다. 이게 그 기존 청사가 있고 옆에 증축을 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 시에 대한 관점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상설계라는 건 짧은 시간에 심사위원들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건축주분들한테 설계자가 제가 갖고 있는 색깔을 정확히 보여드려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하고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스케치를 해서 빨리 풀어드린다거나 할 때 이런 디자인들을 하긴 하는데 요 상수사업본부인데 여기는 이게 기존 청사고요. 여기다 증축해가지고 이제 지어져 나가는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설계 요구 조건은 여기가 땅이 좀 쉽지가 않은 땅이었었어요. 뭐냐면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였고 옆에 유류 탱크가 큰 게 하나가 있고 정화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계자들한테 이제 현상 설계라고 쉽게 얘기하면 돈 걸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설계비가 1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현상 설계는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거죠. 좋은 안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이런 방법인데요. 한 10개 팀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처음 핸들했는데 운이 좋게 제가 당선이 됐어요. 제가 당선됐었을 때는 기존 청사하고 연계 방식이 되게 좋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후한 점수를 받고 이렇게 각인됐는데 이 당시에 제가 어떤 이것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유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멜 깁슨이 지휘봉을 잡았던 그 아즈텍 문명 있잖아요. 열대우림에서 펼쳐지는 마야 문명 이런 데서 뭐 쫓고 쫓기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재미난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 나왔던 그런 그 얼굴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각인이 좀 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리고 또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 2009년도 나왔는데 아바타의 그 장면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는 뭐 이런 튀는 건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주택 디자인 하다 보면은 이런 강렬한 사성구도를 하시는 분들, 요즘 제가 이런 디자인을 하진 않는데 이거는 전문가의 스킬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면으로 나올 겁니다. 이 사성구도는요, 쉽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건물을 이제 밑에 이렇게 그 제약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주차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개념입니다. 들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받치는데 이렇게 사람 눈이고 코하고 입 턱 아래 그 이렇게 수용 같은 이런 디자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이게 좀 약간 못마땅했나 봐요. 이거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할 수 없겠느냐 했는데 저 고집으로 계속 이제 밀고 나가긴 합니다. 이 당시에 재미난 말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바타의 명장면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ICU.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ICU.
아바타에 나온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나비족의 그 여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산소 호흡기 딱 쓰고요. 이 말을 내뱉습니다. 아바타 보신 분들은 이 말 다 아실 텐데 뭐 인터넷 쳐보시면 바로 나오겠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I see you. 당신은 드러나겠죠. 집을 디자인하실 때 집이라는 게 인간의 수명을 훌쩍 뛰어넘잖아요. 조심하게 터치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이 사선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었던 주택으로서 이런 사선 구도를 또 보입니다. 이때는 좀 이렇게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되게 눈에 띄잖아요. 이런 디자인 자체가요. 사선은 되게 불안정한 구도거든요. 근데 이 불안정한 구도를 지금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주택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는 이제 처녀작을 말씀드렸다면 지금 최근작을 또 말씀드리는데 최근작 보시면은 이것도 뒤틀려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선이 아니라 평면을 가지고 뒤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시에 대한 관점인데 이게 좀 흐릿해서 그런데 땅이 요렇게 생겼어요. 아까 제가 시의 관점 중에 대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배치를 하는 장면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데드 스페이스, 불필요한 공간을 다 없애버리고요. 건물로서 그거를 꽉 차게 만드는 거죠. 땅이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법을 좀 쓰기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당을 내기 위한 작업들을 우리는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그 대지를 꽉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야지만 텅 비어 있는 마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 때문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 요 벽하고 요 벽은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덩어리는 이쪽 덩어리를 받치고 있고 얘는 또 이쪽에 또 순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틀어졌는데 오히려 순응하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인 자체가요. 뭐 이렇게 트는 장면들이 요즘 최근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붕도 편심을 줘가지고요. 이렇게 기우뚱한 느낌이 좀 들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한 번씩 하는데요. 제 이름 치면은 약간 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 이 집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최근작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속초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두 분이 하가세요. 하가신데 예쁜 집을 생각하시죠, 이분들은요. 근데 여기는 속초의 중심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속초에서도 상당히 비싼 땅인 것 같아요. 2층에 이제 루프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청초호하고 동해 바다를 같이 이제 볼 수 있게끔 이런 멋진 땅이죠. 근데 땅이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빠듯했나 봐요. 30평 남짓 정도 되는데 도심지에 30평을 짓는 거는 거의 건축법에서의 자지우지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일조권 받고 뭐 하다 보면 바운더리는 다 그냥 그려집니다. 주차 한 대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2층은 위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쁜 집을 이야기하면서 랜드마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 랜드마크 뭔지 아시죠? 롯데 월드타워 이런 것처럼요. 딱 드러나는 거죠. 근데 집이 예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카페테리아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분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속초에 그냥 놀이터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자기들이 그냥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단서는 그거죠. 예뻐야 된다, 집이. 그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지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은 불안정한 구도를 채택합니다. 뭐냐면은 가도한 캔틸레버죠. 여기서 한 2.4m인가 나가고 여기 한 6m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편으로 예산이 좀 빠듯해가지고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를 좀 약간 제한을 하려다가 이게 위에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누르면 하중이라 그러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철 콘크리트로 가도하게 그냥 캔틸레버 구조로 이렇게 빼는데 사실 불안하죠. 이것도요. 안정감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사선 구도랑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예뻐질 수는 있겠다. 근데 그분이 생각했었을 때 이게 별로 예쁘진 않았나 봐요. 그 다음에 얘기가 없는 거 봐서는요. 그냥 이걸로 현재는 머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야기하는 시의 가벼운 이야기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찰인데요. 시력이 좋으신 분은 여기에 무량수전이 딱 보일 겁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부석사. 예, 맞습니다. 부석사. 부석사 가을에 가면 참 좋죠. 지금 이제 시기가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부석사 겨울에도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찰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은 사찰을 가다 보면은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순응하면서 가는 자연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 전통의 사찰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네이버에 캡처된 사진인데요. 이렇게 자청용 우베코 해가지고 이 산세에 거스르지 않게끔 여기에서 순응하게끔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일주문을 통과하고 나는 그 여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우리가 사찰에 가시면은 일주문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사찰을 가시든. 근데 그 일주문이 그 사찰의 현관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경내에 다 들어와가지고 절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뭐냐면은 일주문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건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물하고 건축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다를까요? 건물하고 건축은? 사찰과 같이 영역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거는 빌딩이죠. 어떤 구분되고 그 한정돼 있는, 경계지어져 있는 빌딩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집 디자인할 때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이라는 게 꼭 건물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사찰을 들여다보면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범정루까지 오는 이 질서정연한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메인 건물이라고 하고 있는 그 무량수전하고 안양루는요 바라보는 방향이 틀립니다. 저거는 자연 질서하고 상관없이 뒤틀어져 있단 말이죠. 획 틀어져 앉아 있잖아요. 저거는 왜 그럴까요? 이건 이렇게 대답하기 좀 곤란하실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여기 부석사라는 게 여기에 큰 돌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뜬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건물을 배치했다라는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관했던 사람이 이제 그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인데 의상대사가 중국 가가지고 이따가 이제 어떤 공주가 중국의 어떤 공주가 의상대사를 못 잊어가지고 와서 수호신이 돼서 이제 죽을 때 누웠는데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건물이 저리 뒤틀었다. 이런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축 전문가들 특히 지간 이제 풍수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요 앞에 뭔가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풍수적으로 안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건물이 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순응한 축에서 맨 끝에 오는 범정루라는 그 범정각을 만납니다. 이 건물은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측면인지 모를 정도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통해야지만 뒤에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범정루 밑으로 지나가 가지고 뒤에 저기 이게 안양루고 뒤에가 무량수전인데요. 획 틀어진 게 보이시죠? 이 보통 이렇게 이 경상북도나 그 강원도 쪽 가시면은 산악형 지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마루 밑으로 지나간다 해가지고 누하 진입이라는 전통 건축의 중요한 수법이 있는데 이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클라이막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짜잔 하면서 등장하는 이런 장면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탁 보이는 장면들 있잖아요. 이걸 쓰기 위해서 누하 진입이라는 수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이 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게 서쪽 지방 가면은요, 우리가 내소사라든가 부안의 내소사라든가 아니면 선운사, 뭐 계심사 이렇게 서산의 계심사 뭐 이런 수독사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로 하여금요 건물을 진입하는 방식이 보면은 정면으로 보지 않게끔 그 모서리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합니다. 이게 그 모서리 우자를 써가지고 우각 진입이라는 이것도 전통 건축의 아주 중요한 수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하 진입하고 우각 진입이라는 이 멋진 수법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진 기자들 여기 참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저게 예뻐지려고 틀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 위에서 보면 이게 무량수전이고 이 앞에 안양루인데 저 큰 건물을 왜 틀었을까라는 이야기 계속 궁금증을 갖고 갑니다. 이게 범정루나 그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이렇게 보는 풍경인데요. 우리가 이게 누하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딱 뒤로 돌아섰는데 저 장엄한 풍경들 있잖아요. 켜켜이 중첩되어 있는 산이며 이런 풍경들이 상당하죠. 우리 항상 그 무량수전 그러면은 뭐 베를린 기둥이 어떻고 주심포 형식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축이 어떻게 저 풍경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 전문가이신 분들도 이런 부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엔지니어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름다운 이유는 저 무량수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무량수전이 안양루가 어떤 풍경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범정루가 바라보는 풍경이 이렇습니다. 이쪽 방향입니다. 그런데 안양루에서 보는 방향은 틀립니다. 지금 이게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 풍경을 노리고 있는데 안양루나 그 무량수전에서 보는 장면은 보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이쪽 주 방향이 아까 얘기했죠. 요 앞에
안산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건물을 저렇게 틀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이래서 그런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사실 가보면 저게 잘 안 보입니다. 속된 말로 여자들 있잖아요. 뽕부라 있잖아요. 뭔가 딱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보기 위해서 그 큰 장면을 큰 건물을 저렇게 틀었을까라는 거죠. 사실 그 가래감이 참 좋은데 제가 여름에 찍은 사진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 이 무진각 지붕 자체도 이게 팔작 지붕인데요. 이 앞에 보이는 이 포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다포고 뒤에 이게 주심포가 이쪽에 포라는 거는 차포 마성할 때 그 보자기 포입니다. 이거를 건축의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이 포가 한 개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뭐 건축에서는 주심포 형식 고려시대 때는 주심포 많이 쓰고 조선시대 때는 다포를 쓰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포를 이야기합니다. 이 받치는 포도 상당히 디자인이 이렇게 보는 풍경이 상당히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건물을 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 획 트는 장면들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는 어떤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무량수전 앞에 있는 주불전 있잖아요. 불상은 가보신 분 아시죠? 여기 불상 가보셨죠? 불상이 정면을 보고 있나요? 무량수전 가보신 분 있으시죠? 소조 열애자상, 소조 흙으로 만든 불상이죠. 그 불상은요 일로 보지 않습니다. 틀어 앉아 있습니다. 그 불상마저도요. 그건 왜 틀었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가로 이렇게 장방형이잖아요. 정면으로 보면 깊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불상이 옆을 보고 있습니다.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요. 그쪽이 깊이감이 있습니다. 그 집을 디자인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현관이라는 걸 우리가 유심히 보실 때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요. 어떤 깊이감을 두고 진입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집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건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 목수가 한 명이라서 똑같은 건축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축은요 형태를 보는 건축이 아니었는데 우리 다 오해를 하고 있죠. 우리 공간을 보고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놓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획 틀어진 거에 대한 부담은 일거에 제가 날릴 수 있는 건 아까 무량수전에 튼 거에 대한 약간 이제 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보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도로는 이 주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주변하고 어울리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주변하고 어울리는 거 그 근간은 이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봤을 때 건물이 틀어진 거는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건물들은 이 도로 축에 나란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얘는 틀어졌어요. 이 틀어진 이유 중에는 앞에 이렇게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라이트 켜고 들어오면 이 집이 정면을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집이 심심해요. 그러니까 정면만 딱 보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틀어졌을 때 깊이감도 그렇고 우리 사람을 볼 때도 프로필이라고 하죠. 옆모습, 프로필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측면으로 봤을 때가 그 사람의 표정이며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데 정면만 보면은요. 그 맛이 훅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약간 틀었을 때 물론 이제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시겠지만 뭐 약간 틀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는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생은 아니지만 집이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3D 프로그램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짝 틀어봤는데 정면으로 본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맛이 좋거든요. 이렇게 약간 모서리로 봤을 때 저기에 이제 뭐 실제로 이렇게는 하진 않는데 립스틱 샤워 하나 딱 묻혀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것보다 틀었을 때가 이렇게 틀었어요. 뒤에는 이제 뒷집은 일로 보고 있고 옆에 다른 건물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만 틀어져 있어요. 좀 부담스러운 장면이긴 합니다. 그렇죠? 사선구도죠. 결국 틀어진 것도 결국은. 근데 이 마당을 내거나 뭐 이런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시에 대한 관점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딱 가져오면 이런 거죠. 이것도 보면 이거는 평면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좀 눈에 좀 거슬리는 장면이죠. 사선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대지가 사선입니다. 그럼 건물을 저 대지에 맞추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건물을 그냥 박스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가 약간 데드 스페이스처럼 약간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삼각형 코너 땅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계단실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계단실을 여기다 녹여 드리는데 주변은 건물들이 다 스타코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단지를 개발하시는 분이 이렇게 뭐 지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주변에 다 이러니까요. 그냥 색다른 재료 쓰지 말고요.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튀려고 여기다가 뭐 벽돌 쓰고 하면 마을 풍경 좀 약간 어질어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탁을 쓰는데 포인트로서 있잖아요. 이게 나무를 써가지고 이게 틀어졌잖아요. 틀어지니까 액세서리로서 포인트로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택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90을 잘 해놓고 10을 못 해놓으면요. 그 집 다 망쳐버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90을 못 해놓잖아요. 10을 살려놔요. 그럼 그 집이 살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장재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쪽에 우리가 옷걸이라고 이런 쪽에 이제 공간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뭐 치장하는 이 외투라든가 아니면 외장재 이런 부분들은 약간 소홀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어떤 포인트 있잖아요. 저는 그 포인트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마루라든가 이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아, 이 집 진짜 신경 썼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대신에 얘는 자연스럽게 묻히니까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이제 뼈대는 또 만들어야죠. 옷걸이는 만들어야 되니까. 옷걸이가 좋은 사람들은 무슨 옷을 거쳐도 다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2층은 좀 툭툭 튀어내고 1층은 쑥 밀어놓고요. 계단실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더 튀어내면서 틀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C에 대한 배치 관점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보시면은 이게 완전 할처럼 휘어져가 삼각형이죠. 완전히요. 이런 땅은 참 소화해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건 택지개발지구인데 보통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보면은 땅들이 한 70평, 80평 내외입니다. 그 세종시도 그렇고 뭐 분당 뭐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경상남도 김해인데 택지개발지구인데 보통 7, 80평인데 얘는 근데 예외로 코너가 이제 못생겼으니까 땅을 약간 좀 여유 있게 줬어요. 한 100평, 90평 정도 됐나?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하는 저한테 약간 숨통을 좀 트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만약에 이렇게 반듯하게만 해놨다라면은 좀 부담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들어오는 진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들이 막 라이트 켜고 막 들어오면은 이 앞에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막 내 속살이 막 그냥 들여다 보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해결해 보고자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 순응하는 장면들을 그냥 보입니다. 이 대지축이라든가 이 도로축이라든가 그리고 메인축이라고 하는 이 방위표가 아까 항상 도로하고 방위표를 유심히 보시긴 해야 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바로바로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도로에서 순응할 수 있는 세 개의 장면, 세 개의 각도로 틀어가지고 건물을 이제 짓습니다. 이렇게 그 건물이 되게 어질어질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호기심을 자극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집 가지고 상 받기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어질어질하는데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할 때는 이만한 게 없더라고. 이게 집으로 보시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좀 웅장해 보이는데 사실 그 누마루라는 그 장면 빼고 나면은 50평이 채 안 됩니다, 이게요. 집이 좀 날씬해요. 제가 그 뚱뚱한 집, 날씬한 집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뚱뚱한 집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파트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들이 내 땅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날씬하게 해가지고 공간을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날씬하고 길게 가는 디자인. 우리 과거의 우리 선조들이 태양을 쉽게 받기 위한 구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거리가 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도라는 게 쓸데없이 길잖아요. 이게 가늘하게 길죠. 근데 우리 과거의 건축은 복도라는 게 없어. 마루가 그 역할을 대신했죠. 마루를 통해서 이 방 저 방 막 하고 이렇단 말이죠. 마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의 건축은 그 마루가 내부로 들어와 있죠. 복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실을 만들어야지만 경제성이 있고 시공성이며 합리성을 따집니다. 사실 그렇게 뚱뚱하게 펼쳤을 때는 외부 공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뚱뚱한 집, 날씬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집은 일단 컨셉은 이렇습니다. 아까 세 개의 그 각도로 이 건물이 틀어졌잖아요. 그 땅도 삼각형처럼 생겼다 그래요. 트라이앵글 하우스로. 제가 원래 집에다 이름을 잘 안 짓는데 이게 아마 두 번째 집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출품하라 그러니까 이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었던 이런 케이스인데 이 앞에 마당을 내기 위해서 날씬하게 만들어내죠.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상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C에 대한 관점을 좀 계속 이제 읊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타운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뭐 세종시에 나오는 그런 타운하우스가 아니고 여러 채 짓는 거죠. 이 사업주가 이거 한 17채인가 이렇게 짓는 집이었는데 사업주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의 의견차가 있어요. 이게 불협화음이 좀 있는 건데 한 분은 그 남양집이 돼야 된다. 무조건 집은 따뜻한 집이 돼야지 팔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뒤에 보이는 저 그랜드 뷰 계곡이 있거든요. 저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가지고 저쪽으로 틀어야 된다. 근데 힘이 아마 남쪽으로 열어야 된다는 분이 힘이 더 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향으로 배치를 해서 풀어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타입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후죽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며 경제성이 무진장 떨어지는 거예요. 시공성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대안이 이제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상황이죠. 남향으로 풀어가지고 이 땅을 소화해내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어지러지하죠. 그래서 두 번째 사업주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D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아까 비우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했더니 향은 이제 포기가 됐어요. 근데 아까 여기 마당이라는 남쪽에 이 마당인데 도로에서 보는 이 마당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바깥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당이 감춰진 마당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는 것도 이 프라이버시도 상당히 좀 걸렸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당을 풉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세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건물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막 하다 보니까 타입이 하나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 옆에 E형 타입이 하나 나오긴 하지만 전부 하나의 타입으로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성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죠. 이러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질서정연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뒤에 이 뷰를 이쪽 집도 보긴 하지만 이렇게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으로 결정을 봅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운하우스는 어떤 설계자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앞에 이 집에서 이 집이 이쪽 모습이에요. 여기에다가 2층에다 구멍을 하나 뽕 하나 뚫어 놓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 속살이 혼이 내려다 보인다라는 거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면이죠. 그렇죠? 한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걸로 통해 가지고 내가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배려와 이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되면 좀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막 성처로 담배 하고 막 에어싸고 막 차면 시설하고 뭐 차면 시설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뭐 제가 쓰고 있는 용어긴 한데 건축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굳이 안 내도 되는 창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장면들 이런 거 우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자가 하나에 다 핸들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장면들을 아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 질서 정연하게 흘러가는 거하고 프라이버시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장면 때문에 이런 배치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길 같은 풍경이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데 좀 개성은 좀 없죠. 타입들이 다 똑같이 흘러가니까 대신에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게 된다라는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타운하우스들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2형 타입이 하나 나온다거나 얘를 90도로 돌려놓는다거나 이러면은 결국 이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이런 장면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계하는 이건 기본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고자 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건강휴게소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좀 빠른가요? 어떻습니까? 들을만 하시죠? 네.